정치적 소속 진영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지금 주어져 있는 민생 과제에 자기 나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가리지 말고 등용해라. 개선 못했으면 갈아치우고. 유시민 작가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 리뷰하시며 이재명 정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귀와 뇌가 황홀해진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나 그 참모들이 모르는 인재가 있을 수 있잖아. 사기 열전에는 보면 다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하지 않고는 권력자한테 인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력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왕을 위하는 마음 중심이 있고 사람을 알아보는 그렇죠.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네. 아, 저 사람은 인정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네. 보기에는 정말 이 나라에 오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판단을 해서 그게 1차 조건이고 2차 조건은 데리고 와서 왕한테 면접을 시켰는데 왕이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네. 인정을 하고. 그래. 못 알아보면 또 떠나는 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지금은 우선 공무원은 공채죠. 시험으로 뽑죠. 그다음에 이제 역관제라고 해서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제 인사비서관도 있고 거기서 실무적으로 막 수천 명을 스크리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뽑았으면 기본적으로 되죠.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거나 또는 아예 거기 안 들어있는 인재가 있을 수도 있죠. 또는 평가를 받긴 받는데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거나 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빚어지냐 하면 그게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100% 효율적이지가 않을 수 있어. 아, 예. 그럼 누군가 옆에서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래갖고 추천을 해. 그럼 이게 인사로비가 돼요, 또 잘못하면. 아. 또 잘못하면 국정농단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망설이게 돼요, 이거는. 네. 그럼 망설이게 되면 사심을 가지고 추천하는 사람만 추천을 하고 오히려 이거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네. 망설이게 돼서 네. 그 사람들은 추천을 안 하고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연고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추천하는 사람들만 추천을 해. 그 안에서 고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못돼요. 인사혁신처에 그 자천타천할 수 있는 거를 상시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걸고 네. 상세하게 사유를 밝히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사건자 맞는 판단이고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이렇게 이 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식으로 누구 알아 이 요행수잖아요. 중간에 누가 헤드헌터가 유능한 네. 사람이 사심 없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저는 야, 이 방식은 지금은 쓸 수 없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추천하는 네. 그런 통로는 공식적으로 있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이제 이 사마천이 그 당시로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이렇게 가린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그 자신이 보고 있는 사료에 입각해서 세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법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뭐 묵가라든가 뭐 무슨 뭐 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리로 수출세해서 뭔가 변법 법적 개혁을 하거나 또는 부국강병 이런 데 영향을 준 사람들 중심으로 서술을 해놔서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심으로 봤다 이런 건데 그래도 뒤에 퇴사공은 말한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 소감을 쓰는 걸 보면 보통 육아에서 말하는 인격적 겸양 그 다음에 그걸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김원준 선생님이 그 경청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경위로든 책임과 권한이 큰 자리로 올라간 사람일수록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그래야지 인재를 알아볼 수 있고 인재가 자기한테 맞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은 한고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묘사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그 리더의 자질, 맞아요. 태도 이게 이제 최고리 지도자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 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왕한테 어떤 계책을 내고 모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개개인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경영의 원동력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마천이 그 당시 중국은 지금 중국 국토만큼이 아니고 이제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바닷가 쪽하고 그렇죠. 이쪽 중심으로 있던 기록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 지역별로 환경의 격차가 심하기 많죠. 때문에 많죠. 어느 동네는 뭐가 많고 이거 쭉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국제무역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작은 나라로 많이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역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시차를 이용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제가 이제 계속 국부론 생각난다는 게 이 자유주의적 관점하고 통해요. 여기 800쪽에 보면 2번에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는 이걸로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유통한다. 이게 사회적 분업을 얘기한 겁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기술단은 이것으로 예.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사꾼은 유통한다. 예.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얘기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일이 어떻게 정령, 그러니까 법이나 교화, 징발 이런 걸로 모이겠는가. 사람들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하여 바라는 바를 얻는다. 그러므로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비싸질 조짐입니다. 맞아. 값이 비싸다는 것은 싸질 조짐입니다. 이게 예.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렇죠.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예. 공급이 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예, 예. 사마천이 여기서 사마천이 뭐 진리를 꼭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중국에서 이미 네. 이 흐름이 있었고 네. 이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간 본성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성을 억압하지 말고 이걸 따라가라는 거죠. 존중하고 야, 인정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봐라. 이때도 벌써 감세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조세는 공정하게 네. 조세 징수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능력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되 이렇게 부당한 세금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거나 거래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을 부당하게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 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게 우리 헌법에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 거의 부합하는 거여서 저는 결국은 민생이라는 이슈는 인재 등용과 연결을 해볼 때 일종의 도구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렇죠. 네. 뭐 고향이나 뭐 학력이나 네. 정치적 소속 진영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지금 주어져 있는 민생 과제에 자기 나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가리지 말고 등용해라. 그리고 맞아요. 실적으로 네. 증명해 보여라. 그것을 뭐 국민통합이냐 뭐 진영주의 극복이냐 이런 이념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유능한 사람은 써라. 그리고 그 사람을 쓴 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실적으로 증명해 보여라. 네. 개선 못했으면 갈아치우고.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부탁드리는 마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관가 주변에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센 시기인데다 아직 내각 진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의욕에 불타고 디테일도 강하며 일을 정말 잘하는 리더 앞에서 자기가 옳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급자들은 드물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된다면 정작 할 말은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칭찬과 업적은 제 채널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언급할 테니 참모들은 용기를 갖고 쓴소리를 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홀로 모든 국정 현안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향후 국정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책임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정부인 만큼 꼭 이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성공할 수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우리 민주진영의 동지께서 판매하는 훌륭한 농산물 소개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